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 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하락장에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하기도 하고 선거일자 반등했죠. 코닥 시장도 이렇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이는 주봉이나 월봉 차트에서 예전에 3000포인트, 코닥 시장은 1065포인트까지 가던 게 지금은 하락장 속에서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이제 강한 긴축이라든가 빠른 금리 인상 이런 게 시장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이 미국의 이런 그 긴축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하죠.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좀 불거져 왔던 이 미국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나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존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나 여러 가지 증시에, 세계적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미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거를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전력의 70%를 배치했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월 하반기나 3월에 좀 침공할 수 있는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뭔 얘기냐면 예전에도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무기는 땅이 좀 딱딱하고 얼어 있을 때, 그러니까 땅이 녹아 있을 때, 사실 땅이 녹거나 이런 무기나 이런 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탱크나 이런 공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겨울에 땅이 얼어 있을 때는 무기나 이런 거를 많이 배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침공 전력에 대한 70% 미지 배치를 끝냈고 2월 하반기 3월 따뜻한 봄이 되면 역시나 침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침공을 감행한다면 아마 2월 하반기나 이렇게 상반기, 3월 상반기가 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죠? 2월 말하고 3월 초쯤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주식시장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지금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이제 긴축이라든가 어떤 금리 인상 같은 부분이 시장에 좀 리스크를 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금리 인상은 시장에 좀 악재가 되기도 하고, 또 당연히 빠른 긴축도 역시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앞서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든가 여기에 또 미국, 중국, 일본까지 섞여버리면 물론 뭐 3차 대전 같은 거야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가 이제 좀 더 많은 대대급 전술 부대, 그러니까 일종의 대대급 전술 부대를 거의 우크라이나 쪽에 배치를 해놓고 이런 어떤 70%에 가까운 이런 전력을 우크라이나 쪽에 배치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대다수의 미국 이 전문가들이나 당국자들이 아무래도 2월 말쯤, 2월 하반기, 2월 말쯤이나 최소한 상반기쯤에는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조금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다급하다는 게 실질적으로 보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좀 견해죠. 근간에 또 러시아가 이제 벨라루스에서 핵 전폭기 4시간 초계 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핵 전폭기가 초계 비행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만큼 서방 세계를 굉장히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달 만에 거의 지금 재투입을 해놓은 상태라, 자,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정말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고,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결국 한 5만 명 정도의 좀 이렇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밝힌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이 있어요. 이제 돈바스라고 하는데, 이 돈바스에 연료 이 9천 톤과 함께 탱크, 그리고 장갑차, 자주포, 드론 이런 거를 이제 거의 많이 보내놨다는 얘기죠. 그만큼 실질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 대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흘러가는 세계 정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돈을 빼놔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고민이 깊어지겠죠. 많은 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나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역시나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미리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리스크는 증시에서 조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밝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 루트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벨라루스를 경유해서 돈바스를 통과한다든가, 또는 뭐 크림반도를 경유해서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존재하고, 이거에 발맞춰서 이제 물론 전쟁이 나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 강력한 이 엄청난 위협을 주겠죠. 자, 이에 따라서 발맞춰 움직이는 우리가 어떤 이 섹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가려면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먹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식료품 가격이 거의 11년 만에 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식료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국제유가도 굉장히 올라가겠죠. 막상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식료품, 유가, 석유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따라서 이제 이 식료품 가격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들이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식품 사료주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물론 시장이 조정 과정에서 밀렸다 가기도 했지만, 자, 이렇게 식료품 사료 가격들이 꽤 크게 올라갔습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런 것, 어떤 아랍에서 있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때도 식료품, 사료주, 이렇게 관계된 이런 모든, 크게 이제 식품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료 가격도 올라가 이런 식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일 거의 최고조에 달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상승세에 있고, 대표적으로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매일유업, SPC 삼립, 농심 등 이런 어떤 식료품 가격과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가 이 지수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큰 위험성을 갖고 있었죠. 이게 지금 예전에 한 뭐 8, 900포인트 있던 게 거의 뭐 450포인트, 최저점 찍을 때가 419포인트까지 밀렸기 때문에, 야, 이건 지수가 반토막이 난 거죠. 이래놓고 이제 빠르게 어쨌거나 회복을 해주었고, 양적 완화라든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음으로 인해서 크게 올라갔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리스크가 터진 거죠. 이 리스크가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만큼 이게 밀릴지 안 밀릴지는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주식에서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대응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항상 현금화 부분도 철저히 운영해 볼 필요가 있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대비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은 이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나토 사태, 이런 거를 보면서 같이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식료품주 가격들의 움직임이 그동안 좀 심상치 않은 건 맞아요. 예전에 이 미래생명자원의 주가를 보면 저점 1200원 한 주가 7500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요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좀 맞물려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241선부터는 꽤 오랫동안 한 번 깼고 돌파, 다시 깨고 여기서 올라간 거죠. 추후에 물론 다시 깨서 여기까지 올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대응하면 식료품 관련에 대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큰 상황을 놓고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간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약 이런 종목들을 도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봉에서 봤을 때 5일선, 240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미래생명자원은 보는 게 맞죠. SPC 3립 주가도 근간에 좀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는 아주 대바닥권에 있는 게 이 주식이에요. 원래 큰 거래량이 변화도 없고 바닥바닥 그리고 있죠. 월봉에서 60교선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는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이제 추세 턴을 해놨고, 이 차트로만 보면, 자, 20선 위에 60선 위에 올려놨죠. 자, 일봉에서도 241선을 완벽하게 깨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약간 꽤 고생을 시켜놓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좀 뛰나가는 거고 거래량이 터졌죠. 지금 만약에 쫓아가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는 가격대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날도 거의 한 7%대, 그러고 저번 주 금요일도 10%대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 3%대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막 조정을 거쳐서 오게 되면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지, 지금 쫓아가서 하지 말고 240회선 맞고 어느 정도 조정권에 있는 게 사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이 되면, 식료품 가격이 안정이 되면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태들을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CJ 시푸드나 이제 사두시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해양 원전수 오염에서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죠. 예전에 CJ시푸드 같은 종목들도 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었죠. 이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주가는 비교적 좀 싼 편이에요.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전을 못 해놨지만 바닥권에 있고, 자,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돌아 나가려는 어떤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떨어졌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240선 깨면서 꽤 오랫동안 옆으로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이 더 밀리기보다는 어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전쟁을 만약 전쟁이 난다거나 이러면 진짜 크게 밀리겠죠. 뭐, CJ 시푸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종목이 많이 크게 밀릴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고 보면, 식품주 관련이나 또는 일본 해양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CJ 시푸드는 지금부터는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이거는 사두 시푸드도 마찬가지죠. 자, 월봉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주가를 정도 회복해 주려는 위치에 있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선이 올라탔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240일 전체에서 꽤 오랫동안 고생시켜 놓은 종목이에요. 이때 한번 깨놓고서 옆으로 쭉 밀려서 오랫동안 가다가 드디어 다중바닥인 거의 퍼바닥, 이게 사바닥 정도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돌아갈 만한 위치가 돼 있기도 한데, 실적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없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바로 뛰어 올라가기보다는 하루 이틀 좀 쉬었을 때, 이제 매집봉도 들어와 있죠. 하루 이틀 쉬었을 때 접근하면 예전에 이때도 거의 한 13%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어떤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식품주들이 각광을 받을 때 또는 일본의 해양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각광을 받을 때 한번 뛸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죠. 낮은 데서 이제 돌아나가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이제 241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손절 라인만 정확히 잡고 보면, 사실 삼양식품 이때 깼어요. 200선 깨고서 꽤 오랫동안 갔다 한번 반등 돌아나가는 중이라,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라인만 정확히 잡고, 뭐 22, 41선 라인 잡고,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식품 관련주들은 금방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심권에 가질 수 있고, 한일사료나 현대사료 같은 사료주들도 마찬가지로 식품 관련주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특히 월봉에서 위치가 꽤 낮죠. 사실 사료주 자체적으로 매력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테마나 이슈를 잠깐 탈 때 급등할 수 있으니까 현대사료, 한일사료 정도도 좀 꼼꼼하게 보시면 특히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 예전에 꽤 240원 깨는 상태에 오랫동안 고생을 시킨 종목이죠. 이 종목이. 그래서 이번에 대량 거래 들어오고 눌림목 주고 돌아나가는데 사료주 관련했을 때 한일사료 죄송합니다. 한일사료인데 한일사료와 현대사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실적으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증시에 악영향을 줄 확률은 굉장히 커요. 물론 저도 이제 미리 증시를 맞출 수는 없어서 또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가 막상 전쟁이 나면 주식이 또 올라갈 수는 있죠. 뭐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전쟁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누구도 미래에서 와서 이런 상황을 못 맞추는 이 사람의 특성상 단지 우리가 대응 영역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한번 대응을 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보는 것도 중요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전쟁이 난다거나 이런 모든 세계적인 리스크, 전쟁할 리스크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사실 유가하고 식품주겠죠. 먹는 게 먼저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갖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주말이 다 지났는데요.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